한잔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한 논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자, 이명희 이사장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피해자 8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8명은 이제 그 인천 하얏트 호텔 옥상에서 공사할 때 있었던 그 진술이죠. 그때 이제 밀침을 당했던 여자분의 진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 운전기사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 갖고 다양한 형태의 그 이런 일종의 갑질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그 상식을 벗어난 형태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운전 중에 폭행을 했다는 것도 있고, 사실 뭐 운전하는 사람한테 침을 뱉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갖고, 사실 제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하지 못할 형태의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운전 중인데 그 운전기사의 뒤통수에 대고 신발을 던진 적도 있다. 그럼 참 글쎄 이제 갑질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건지 말이죠. 조금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네. 우리가 일반 시내버스나 이런데 시외버스 같은 데서도 운전자이 석에 가면 이게 폭행하면 크게 처벌받는다는 게 써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한테 했을 경우는 특가법상의 5년 이상의 징역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중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가 사실은 본인이 운전기사가 이거를 이제 진술하지 않았다고 모를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자, 전 운전기사의 피해 진술도 있었고요.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사장 현장의 피해자도 있었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8명에 달하는 경우에는 혐의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일단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조현민 씨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현민 씨는 결국 뭐 일반 폭행과 업무방해 있었는데 일반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업무방해는 누구의 업무냐.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부분은 뭐 기소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명희 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경찰에서 피해자를 한 8명 정도 조사를 해서 증거를 거의 확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폭행이랄지 이걸 보면 사실 방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욕설하고 뭐 모욕 주고 그런 폭행의 방법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상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더군다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전기사의 수행 운전기사의 이제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 못한다고 뒤돌아보라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신발을 벗어서 등에 던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전자 폭행이에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다른 폭행과 달리 운전자 폭행은 굉장히 처벌이 세고 예. 일반적으로는 뭐 구속이 안 돼도 기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8명이나 되는 상습 폭행과 운전자 폭행이 더해지게 되면 이건 명백하게 어떤 죄질이 있어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운전자 폭행과 관련해서 그 운전기사에게 요구하는 그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거든요. 예. 또 제공을 했어요. 그 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제 상스러운 욕설이 난무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딸인 이제 조현민 씨와 좀 다르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자, 이제 또 관련해서 이제 필리핀 가사 도우미의 이제 불법 고용 의혹도 근데 제기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 가사 도우미가 도망갈 것에 대비해서 여권을 따로 관리를 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이 방법이 아주 좀 질이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예. 왜냐하면 방법 자체가 이제 출입국 관리법 위반입니다.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관련된 비자를 받지 않고는 말하자면 고용 비자를 받지 않고는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이제 마치 채용한 것처럼 해서 들여온 다음에 그것도 여권을 뺏어 갖고 이게 뺏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예, 예. 따로 보관을 했다 해서 여권이었으면 사실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필리핀 예. 도우미가.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본인의 행동을 감출 수 있으니까라고 하면 이 자체는 의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인 거죠. 예.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감금 혐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 자체를 별도로 뽑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예.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할 형태의 행위를 하시는 분 같아서 사실 좀 많이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글쎄 뭐 그냥 들리는 얘기로 아이들 영어 교육을 위해서 이제 필리핀의 가정부를 불법 고용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건 참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뭐 요즘 뭐 이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필리핀에서 오시는 뭐 여러 가지 분들을 그런 형태로 네. 가사 도우미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여러 하겠다 그러면 하는데 그분들은 결국 불법 체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회 지도층이신 분, 이명희 씨 같은 분이 아주 그냥 이 자기의 지사를 이용해 갖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라는 예. 거죠. 네.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자택 비밀 공간을 압수수색을 뭐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어떤 미술품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고가 미술품을 은닉한 건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밀 공간이 이제 2곳, 또 하나 더 발견되고 이제 예. 3곳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제 비밀 공간을 만든 이유는 뭔가를 가져다 놓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압수수색 자체가 이미 그런 얘기 다 나온 다음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압수수색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것이 지금 조양호 회장 그 자택에 보면 이제 지하 3층, 지상 2층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부터 5층이 되는 건데 이제 전시실이 또 지하하고 지상 1층에 마련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집 자체가 뭐 한 400평 이상의 엄청 큰 집이에요. 그러면 이 전시실에는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전시실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전에도 수사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 재벌과 이제 돈을 가진 사람의 특징들이 고가의 미술품을 하면서 이제 세금을 탈루하고 예. 그런 것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적어도 저 정도의 어떤 큰 자택이라고 한다면 고가의 미술품은 적어도 없어도 몇 개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압수수색을 하고 사정기관에서 할 때 이걸 다 은닉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거예요. 물론 조양호 한진 측에서는 이건 뭐 그 이명희 씨가 하는 그 재단 자체는 이제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예. 비싼 고가품은 살 수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네. 물론 공익재단에서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서 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조양호 씨 같은 경우에는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에 굉장히 취미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더군다나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부인인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미술을 전공했다고 해서 미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적어도 고가 미술품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예. 네. 또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의혹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조양호 회장이 500억대 이르는 상속세 탈루 그 혐의도 같이 받고 있죠. 이게 2000년 돌아가신 고 조중훈 회장이 그러니까 사남매죠. 사남매 조수호, 조나무, 조양호 이런 분들이 그 어떤 이 재산을 남기셨는데 네. 그 재산의 상당수가 외국에 있다는 건데 외국에 있으니까 사실 추적이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 뭐 그것이 차명일 수도 있고 명의가 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진그룹 쪽에서는 그걸 몰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의가 달랐기 때문에 몰랐고 그것을 인지한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겠다, 납부를 하겠다 형태가 지금 얘기인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역의 탈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 액수가 500억을 상회한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술품이라는 게 사실은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품으로 여러 가지 이 재산을 증식하거나 숨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취득가와 현재가의 차이가 이제 클 수 있는 게 미술품의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진그룹 쪽에서는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 보테니컬이라고 하는 일종의 팝아트를 해서 이제 전시를 한 거지 고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만은 미술품 자체가 사실은 취득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가가 아주 낮으면은 현재가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수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만약에 외국에 있다고 치면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탈루라든가 은닉이라든가 역외탈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기 분명히 있어야 될 그림이 없다라고 하면 어디로 갔을까? 그런 부분까지도 연동이 돼서 이제 상상력을 키우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상상이라면은 해외 은닉 재산 가운데는 미술품도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은 아주 흔히 말하는 어디 그 터키산 그 살구를
몰래 들어오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예. 그럼 그런 방법으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네.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는 것도 이제 그렇죠. 가능하다. 그런 예. 부분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럴 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있어야 될 게 없다 하면 어디 있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예. 탈세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역외 탈세에 대해서 반사회적 행위다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근데 여기 탈세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해외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 자체는 문제가 되었을 때 이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조양호 회장 측에서도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상속세 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조양호 회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해외 비자금 관련 문제,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탄류에 관한 문제랄지 여러 가지 지금 법률적으로 현안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일가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공정거래위원회랄지 관세청이랄지 검찰이랄지 경찰이랄지 조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만간에 일가가 무더기로 기소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상속세와 관련해서 저걸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뭐 잘 인지를 못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조양호 회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포토라인을 쓰게 되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구속까지 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결국은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